원칙대로라면 반반입니다. 1대1이거든요. 아들, 딸 구별 없이. 네. 근데 법에도 사실은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. 저렇게 잘 모신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렇죠. 그 제도가 기여분 제도라는 거거든요. 특별히 모시거나 특별히 간호하거나 부양했던 사람한테는 기여분이라 해서 더 고려를 해줍니다. 많은 경우 절반 정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이 경우는 모셨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또 일구었거든요. 오빠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기여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데이터 뭘 준비해야 돼요? 근데 그거 지금 준비 주세요. 그냥은 안 되고 저 경우는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간호했던 병원비, 또 주민등록 같이 했던 주민등록 같이 했던 거, 그리고 카드 썼던 내역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식당도 같이 했죠. 그렇죠.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세금을 좀 줄이려면 세법도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각도 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알아보죠. 그렇습니다. 이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각, 마인드를 바꿔라. 자,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. 먼저 꽁꽁 숨기고 자식에게는 없는 척 해라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다 나오잖아요. 그럼요. 장판 들치면 거기 다 있어요. 장판 밑에 다 깔아놨어요. 그래도 웬만하면 있는 척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?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공개하라.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상속세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사실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사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쓰였다라는 거를 함께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기 비상금도 공개를 해야 될까요? 그냥 쓰세요. 예. 자, 두 번째요. 자, 내 돈은 아내라도 나도 손 못 댄다. 내 돈은 내 내 돈이야. 거다. 라는 분이 많아요.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일단은 내 돈도 내 돈, 네 돈도 내 돈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5대5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공동재산으로. 이거 됐어. 우리는 뭐 다 아내 돈이죠. 우리 돈은 없는 거죠. 빙고! 자, 그랬는데 과연 어떤지 생각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 반반씩 역시. 네,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플랜은 재산을 부부가 똑같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. 그다음에 일괄공제 5억까지 합치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.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부부가 공동이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재산을 모두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 상속이 발생됐을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재산은 반반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내 재산을 다시 그 배우자에게 주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이제 법에서도 잘 나누시라고 배우자 증여 공제 같은 경우에 6억 원으로 한도가 큽니다.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실 때는 현금성 자산을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배우자에게 주려고 해도 취득세를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성 재산을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. 만약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그때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